반갑습니다. 가인즈 경영자 그리고 가인즈 캠퍼스 회원 여러분, 김경민의 경영벙커. 오늘은 긴급특강 호외 발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좀 슬픈 소식이 우리에게 왔죠. 프로밀 사업 종료, 그리고 약 4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을 정리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 기업발 기사로서 경제 뉴스에 지금 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비피더스, 검은 콩우유, 가나 초코, 더 이상 이제 못 먹는 건가? 여러 가지 관점이 좀 있겠지만은 경영자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드리고 싶은 긴급한 이야기에 있어서 호외로 발행을 해 보게 됩니다. 일단 푸르밀, 드링킹 요구르트, 미숫가루 우유, 카페 모카, 카페 베네랑 콜라보한 제품이 있었죠. 그리고 흑당 밀크티, 잘 팔렸습니다. 달고나 밀크티도 잘 팔렸고요. 바나나 우유, 그리고 비피더스, 저도 이제 많이 먹었습니다. 사랑받는 브랜드들, 제품들 많이 출시했고, 주로 유제품 관련된 제품들을 국내에서요, 다양하게, 중견 기업 이상이죠. 직원 수 400명이면 작은 기업이 결코 아니죠. 직원 수 400명이고, 낙농가들, 그리고 화물차, 물류, 그리고 그 생태계를 고려하다면 직원 400명이면요, 약 2,000명가량의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고용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사업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결국은 간 거냐? 이게 우리 질문이죠. 먼저는 푸르밀발 기사가 제가 구글 검색을 하면 전부 다 상단에 푸르밀 치면요, 그냥 사업 종료, 전원 정리해고, 이 기사가 뜹니다. 정리해고라는 표현이 맞냐 틀리냐 후반부에 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범 롯데가 푸르밀 사업 접는다, 전 직원의 정리해고 통보했다, 이야기가 나오죠. 17일 이메일로, 며칠 전이죠. 이메일로 본사, 공장, 전 직원 해고 통보를 했죠. 노동조합 당연히 있겠죠. 사업 실패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겨 분통, 단골 메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겁니다. 사업 종료 및 정리해고 공고. 임직원 여러분, 사업 종료를 전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송구합니다. 회사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4년 이상 매출 감소와 적자가 누적되어서 자구 노력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특단의 대책을 찾아보았지만 어려웠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다. 당초 50일 전까지 해고 통보를 해야 되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서 결정된 바 가능한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30일이니까 딱 50일 전에 통지를 한 겁니다. 10월 17일 대표이사 신동환, 롯데 일가인 거죠. 푸르밀은 78년도에 롯데우유가 전신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롯데그룹에서 분리가 됐고요. 2009년도에 푸르밀로 사명을 변경해서 2022년 11월 30일자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죠. 영업 적자는 말 그대로 2018년부터요. 19년, 20년, 21년까지 마이너스 124억이 나올 정도로 적자가 사실 심각한 상황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업이 어려워지면요, 서로 이렇게 누구 책임이다 하게 되어 있죠. 어쨌든 최종 책임자로서 경영진이 비난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함께 했던 직원들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대구 공장에 가보면 정리해고, 즉각 철회하고 고용 안전 보장하라. 고용 안정입니까? 안전입니까? 어쨌든 보장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푸르밀 노조 위원장이 오늘 아침 기사죠. 오늘 아침 YTN 기사에 뉴스라이더에 하는 것을 저도 이렇게 DMB로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간절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한국노총 소속이라고 일부러 이야기하는데, 저희 지난 4년 동안 파업도 없었고, 지난 2년 동안은 임금도 동결했고, 최대한 성실하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노총 소속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민노총 아닙니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저희 다 하고 기회 달라고 호소도 했는데, 너무나 힘들다. 이거 살인행위다. 그리고 낙농가들 어떡합니까? 화물차 기사들 어떡합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데, 공감되는 분야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위키백과에 보니까 벌써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됐고, LG생활건강에서도 인수하려고 그랬고, 롯데에서도 인수하려고 그랬고, 농심그룹에서도 인수하려고 그랬고, 이렇게 매각하려는 노력을 푸르밀이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안 팔렸죠. 가격이 안 맞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상품이 단종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 편의점 이런 데들에 다 지금 납품 계약이 다 돼 있잖아요. 앞으로 50일 동안 어떻게 그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킬 것인지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글쎄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새로운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낙농가들 납품 계약이 다 돼 있겠죠. 내일부터라도 당장 그 우유 어떡합니까? 또 화물차 기사들 계약 기간 다 있을 겁니다. 거기는 직원은 아니지만 거의 준 직원에 해당되는 특수고용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어떡할 겁니까? 이런 거예요.
한국과 해외의 정리해고에 관련된 이야기, 해외는 오른쪽에 제가 실어 들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정리해고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되고, 사용자는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해야 되고, 과정상에서는 50일 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해야 되고, 30일 전에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그 절차가 딱 50일 전에 한 겁니다. 17일 날. 3년 이내에 해고자가 종사했던 업무에 해고자를 먼저 재고용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엄격한 한계 속에서 정리해고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뭐 이거 IMF 이후부터 만들어졌죠.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 해고 회피에 대한 노력, 공정한 선발 기준, 성실한 노사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에서도 오늘 아침자로 기사를 냈는데, 대법원은요, 폐업하기 때문에, 사업을 종료하기 때문에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자유입니다. 개인에게도 근로 선택의 자유가 보장돼 있죠.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 이것은 헌법상의 권한이고, 사업주도 사업 지속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강제 사업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회사가 사업을 종료하겠다 그러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이 일진전기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2014년도에 적자 누적을 이유로 안산시 반월공장 통신사업부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 56명 중에서 34명에게 희망퇴직을 받고 7명을 다른 부서로 배치했고 나머지 6명을 해고했어요. 해고된 직원들이 2015년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어요. 노동위원회가 직원의 신청을 받아들이자 회사 측은 판정에 불복해서 행정소송 제기합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이에요.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해요. 폐업은 기업 경영의 자유이고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 폐업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함으로 유효하다. 유효한 폐업에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도 고용관계도 종료할 수 있다. 하지만 일진전기는 사업 전체 폐지가 아니라 독립성이 없는 일부 사업체를 폐지하면서 직원들을 해고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제를 받은 사례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판시를 잘 봐야 되잖아요. 판시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방해하기 위해서 위장 폐업하는 것이 아닌 기업 경영상에서의 폐업은 그건 정당하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는 법률과 같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어떤 예외적인 상황에서 판례를 내릴 때는 원칙을 이야기해주고 그 예외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푸르밀의 경우는요, 폐업 불가피성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일단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어떤 기업을 청산하거나 어떤 파산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법인을 존치하면서 사업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법원에 갈 가능성이 무지막지하게 높은 거고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푸르밀을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해서 해고하는 거, 그거 부당해고 그 자체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유에 해당되죠. 엄격하게 보면 뭐 정리해고라기보다는요, 폐업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종료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현재 노동법상에서 폐업은 규제가 없습니다. 푸르밀은 사업 종료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법 규제 대상인 해고 통보라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 해지라고 보는 게 맞다. 이게 법률가들의 해석이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푸르밀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는 법적인 책임을 넘어서 직원들의 전직을 지원하거나 희망퇴직을 받거나 혹은 근로자들을 배려하려는 노력이 없다는 거. 평생 이거 몇십 년이잖아요. 함께 일한 직원들을 배려하려는 것이 진짜 폐업하는 사람들의 행동인데 푸르밀에게선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법률 전문가인 권혁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부산대학교 교수인데 머니투데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이야기죠. 저도 현장에 가보면요, 경영자들을 만나면 그 직원 이 폐업을 하게 되는, 사업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은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이미 서로 대화가 많아요. 이미 대화가 많고 서로 막 애증의 관계도 있고 막 불만이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는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대화 창구가 막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영상의 악화는 해고를 회피하기란 노력, 그러니까 최소한의 희망퇴직을 받거나 전직을 지원해 준다거나 조정을 한다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약간 생뚱 느낌인 거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모두가 가슴 아픈 사례입니다만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도 있었죠. 이건 조금 상황은 다릅니다만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인수를 했다가 상하이 자동차가 다시 사업 종료를 결정해버린 거죠. 그냥
이르자면 뭐 기술 빼가고 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을 종료했기 때문에 뭐 생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고 통지를 했는데 국내에서는 엄청난 문제가 되고 이것이 결국은 뭐 한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아직까지도 손해배상 그 뭐 파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불법적인 행동들이 막 그냥 그게 올라서가 아니라 그냥 막 있거든요. 그게. 그리고 그 물건이 파괴되고 영업 손실이 일어나고 이러는 것들은 다 책임을 묻게 되잖아요. 나중 되면 이제 손배소가 있는 거잖아요. 민사상, 형사상 다 있는 겁니다. 그거 이제 감당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었습니다. 쌍용차, 상하이 자동차가 정리해고를 한 거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으나 그 이후에 정치권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비교적 최근에 2020년도에 이스타항공도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재매각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업의 어떤 그 가치를 위해서 또는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정리해고를 605명에 대해서 단행을 했습니다만 이거 여전히 지금 뭐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재매각에 걸쳐가지고 정상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의 여부를 그건 미니멈이고요. 그걸 떠나서 이것이 과연 직원들 상호간에 일을 했잖아요.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정리할 것이냐.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명의 사람을 권고사직하는 경우에도 꽃가마를 태워서 보내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 한 명의 직원들 떠나는 과정 속에서도 또는 부정이나 비리를 저질러서 떠날 때조차도 꽃가마를 태워서 돌려보내야 그 사람이 우리의 우호적인 생태계로 작동합니다. 이런 이야기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자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사업을 매각하거나 어떤 사업을 분할해서 어떤 좀 사업 종료를 결정하나 할 때도 그냥 오케이 그 사업 안 하니까 뭐 50일 전에 뭐 30일 전에 뭐 이런 의무도 없기도 하죠. 작은 기업들은. 그래서 뭐 이런 관점이 아닙니다. 그 인격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양한 형태로 뭐 이렇게 조사도 해보고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그 경영진과 제가 소통은 안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약간 그런 부분이 실체적 진실상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다면 댓글이나 뭐 연락하셔도 제가 그거 좀 나중에 교정해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파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에 의해서 이 회사를 파산시켜버리는 것이 존속하는 것보다 채권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그러면 법인 파산을 법원이 시켜버립니다. 법인이 자신들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해서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해서 채권자들의 권리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서 구분 분배해버립니다. 요게 이제 법인이 끝나는 경우예요. 이게 가장 안 좋은 경우죠. 내가 빚이 많은데 법원한테 고소 고발 당하고 민사소송 형사소송 다 당해가지고 앉아있는데 법원이 파산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감옥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남은 자산 가지고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국가가 세금 가장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임금 채권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 은행들 가져가고 이렇게 됩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지급정지, 당좌 부도,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경우,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서 지급불능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법인 회생 절차 진행 중 회생 절차가 폐지돼 버린 경우, 회생 계획안이 인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 계획이 실행 안 되는 기업, 청산 중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기업,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회생으로 들어갔죠. 조금 채무 조정을 해주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갚을게요. 직원들이랑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그러다가 안 된 경우는 파산시켜버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 청산은 뭡니까? 회사, 법인, 조합, 해산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예요. 이거는 법원이 파산시키는 게 아니라 경영자가 책임자, 이사장, 대표이사, 대주주가 이거 법인이나 조합과 관련된 모든 법률 관계를 종료시켜버리고 그 재산 관계를 정리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산이 부채를 초과해서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하더라도 내가 이제 나이 먹었고 계속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청산 절차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거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분배하고 다 돌려주고 물려주고 그냥 이렇게 마무리 지어버리는 것을 청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상법에서 규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조사하고 회계인, 감독인 다 설정하고 결산보고서 승인받고 최종 청산을 주주회의에서 결정받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업 종료가 이제 몇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청산형 회생 계획이라고 있어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기업을 파산시켜서 재산을 처분하고 기업을 정리하는 것보다 일정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이어가면서 자산을 정리해 가거나 우량 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끝내버리면 싼값에 헐값 매각하게 되니까 유지하면서 매각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할 경우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청산형 회색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 종료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각하는 겁니다. 이번 푸르밀의 경우도요, 뭐 LG, 농심, 롯데 다 매각을 시도했는데 안 맞았어요. 이 유제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지금 매출 사이즈가, 매장 사이즈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인수와 합병, M&A 다 있어요.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기업 가치가 100억이다. 그러면 내가 51억을 딱 내고 51%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대표이사에 대한 해고, 선임, 이사회에 대한 의결권 강긴 거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경영권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이사 선임하고 재무감독자 들어가고 인사담당자 들어가서 본부장 들어가가지고 회생시키는 겁니다. 잘 되게 해주는 거죠.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요.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법률적으로 사실상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거, 이건 합병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존속한 채로 지분을 매입하면 그건 인수, 법인을 합하면 그건 합병. 이렇게 인수와 합병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재무상으로 인수와 합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화통합, 비전통합이 더 중요하다. 포스트 M&A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병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비전 워크숍부터 하세요. 기업의 문화를 통합시키는 작업부터 하세요. 그 다음에 인적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 통합을 하세요. 그 다음에 사업의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M&A 한 이후에 18개월이 더 중요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가인지에서 뭐 귀가 닳도록 해도요. 잘 안 하세요 그냥. 이게 재무적으로만 합니다. CFO 보내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CFO 보내는 걸로 되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M&A를 하더라도 M&A 의사결정을 하면 기업 거래 방식 검토하고 가치 산정하고 NDA 보완각서 체결하고 의향서 주고받고 MOU 체결하고 실사 들어가고 본 계약하고 선행조건 통상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이행하고 사후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 내고요. 본금 집어넣고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M&A입니다. 최근에 승계, 지금 뭐 대한민국 사회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1세대의 경영자들이 2세대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어때요? 양도세 뭐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증여세 엄청나게 한 40%까지 나와버리잖아요. 50억만 넘어가면 40% 그냥 때립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매각하는 게 좋아서 M&A 시장이 우리나라에 활발하게 열려있죠. 그래서 뭐 한샘, SM 엔터테인먼트, 승명, MS, 남양유업, 뭐 반도체 프랜차이즈, 의류 할 것 없이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가업승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영업 실적이 악화되거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편안한 인생을 추구하기 위해서 M&A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푸르밀은 청산도 아니고 파산도 아니고 회생 절차도 아니고 기업 매각도 아니고, 매각은 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어요. 매각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제 사업 종료를 해버린 겁니다. 사업 종료라는 거 하는 것은 법인을 존치하고 법인의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법인의 개념인데 법인은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종료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좀 있는데 뭐 이거 진짜냐 막 의심스럽다 뭐 이렇게 대화가 없으니까 그런 의심도 일어나고, 저도 이렇게 본심은 모르겠습니다. 신동환 대표이사님의 본심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법인은 존치하고 사업은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자로 사업 종료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렇게 재고라든가 매장에 나갔던 것, 각종 계약들, 낙농가, 화물차, 뭐 GS25, 각종 편의점, 마트, 온라인, 오프라인 여러 가지의 생태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거 앞으로 50일 동안 직원들이 성실하게 해줘야 될 텐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런지, 뭐 이런 거는 제가 대표이사님이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돼서 기획실장이나 인사팀장 혹은 노사협력실장이 틀림없이 있었을 텐데 어떤 소통이 그 안에 있었을까? 약간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자, 이 타이밍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사회적으로 지금 이슈가 됐잖아요. 첫 번째, 특별근로감독 거의 그냥 나갑니다. 이거 언론이 주목을 하잖아요. 특근 그냥 나갑니다. 이거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구정 지켰는지 그거 봅니다. 그거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100%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체불 한 거 있는지, 임금체불 의도적으로는 없다 하더라도 시간의 수당이라든가 휴일, 그 다음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이런 것들 애매한 것들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판단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뭐 벌써 대표이사 그냥 노동부로 부르는 겁니다. 그냥 부르고 뭐 각종 고소고발 다 들어갈 게 분명해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부당징계나 부당해고가 있었는지, 노동조합과 지켜야 될 어떤 그 성실의 의무를 다 이행했는지 불려다니기 바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뭐까지 갑니까? 5대 법정 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골격계 예방질환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그 다음에 노사협의회 관련된 교육,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만, 예, 댓글로 달아주세요. 법정 의무교육 제대로 했는지, 사인 제대로 받았는지, 그거 봅니다. 그 다음에 노조법, 파견법, 도구법, 직업안정법, 직장 내 따돌림 금지법, 채용 절차법, 관련된 노동 관련 법규가 13개나 있어요. 아마 그 대표이사님 모르실 게 분명해요. 고용관계법규 위반 여부 다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5년치 긁어놓으면요, 다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지렛대 삼아서, 왜 그러세요? 뭐 이런 이야기 하게 돼 있습니다. 뭐. 현장에서 근무하신 분들 다 아시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그 위법사항을 지렛대 삼아서 요청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세면 뭐가 나옵니까? 특별세무조사 나옵니다. 법인세 제대로 냈는지, 지난번 뭐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됐는지 탈세 여부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소방점검 나옵니다. 소방법,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법이 소방법입니다. 네 번째, 공정위 특별감독 나오게 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나오게 돼 있고, 그런 다음에 고소고발 사건 관련돼서 경찰 나오고, 그 다음에 검찰에 불려가고, 뭐 이런 요소들이 있게 돼 있습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것들 많아요. 일단 사업한다 그러면 국가가 나에게 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아주 많아져요. 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미리 좀 반면교사를 좀 삼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어요. 좀 정리해보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안전지대는 없답니다. 안전지대 없습니다. 첫 번째, 해고 회피를 위한 협력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어느 한 부서에 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아마 여러분 경영자분들도 호라이즌 맵을 그려서 가잖아요. 현재 사업, 신사업, 미래사업 가고 있죠. 신사업은 계속 적자일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중간 관리자들과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해결할까 계속 협력하는 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간 관리자들이 경영자 편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고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것을 직원들과 소통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거 없으면 중간 관리자들이 직원들 편으로 확 돌아서 버리면 이게 이제 판세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 사업의 생태계와 합계해야 돼요. 여러분, 갑질해야 됩니다. 그런데 갑질을 할 게 아니라 갑다운 협력을 이끌어야 돼요. 갑처럼 행동하면 안 되고 갑다운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객들이 유제품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우니 낙농가 여러분, 고객들이 좋아하는 유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 품종 개선을 합시다. 이 원유를 처리하는 거 같이 좀 개발합시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같이 노력합시다. 갑다운 협력을 해야죠. 괴롭히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고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니 당신도 고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시너지를, 우리가 단가 100원에 팔다가 2번에 팔면 서로 50원씩 나눠 가집시다. 같이 갑시다. 노력합시다. 신뢰를 주고 함께 해야죠. 이런 작업들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전속 사업과 종료 사업에 대한 분할을 시도해 봐야 돼요. 우리 물적 분할, 인적 분할, 이거 여러분들 회계 클래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자세히 좀 보시되, 제가 지금은 자세히 설명드리고 없습니다만, 물적 분할, 어떤 사업의 영역이 있어요. 그 자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분할해서, 모든 게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비피더스 잘 팔리잖아요. 가나초코우유 잘 팔리잖아요. 그 라인만 어떻게 존속시킬 수는 없을까? 고민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어떤 공장은 좀 남겨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존속 사무 분리해서 최소한 360명 중에서 그쪽에 있는 60명은 좀 하고 대화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적 분할입니다. 사업 영역에서 마케팅부 혹은 생산부, 영업부 여기라도 좀 남겨가지고 좀 유통사업으로 전환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제가 자세하게 지금 내부로 들어가서 안 봤기 때문에 관련된 분이 보신다면 제가 좀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분들에게 일반적으로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다라고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해드리는 말씀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보다는 먼저 뭐가 더 필요하냐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적 폐기 활동이 필요합니다. 피터 드러커는요, 3년에 한 번 기업 이론 자체를 재점검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향후에도 여전히 유효할 사업인가, 고객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인구 통계학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불일치는 일어나고 있는가, 부조화는 어떠한가, 산업 내의 변화가 산업 외의 변화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노베이션의 7가지 혁신의 7가지 조건에서 이야기했거든요. 그거 아마 기획자라면 다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적 폐기 활동을 해야 됩니다. 2018년부터 적자 상황이 됐다. 그러면 유제품을 기본으로 한 이 상품이 이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시장 사이즈가 줄어가고 있는데 다른 조직적 폐기 활동 해왔던 것들은 무엇을 그만해야 되고 새로운 일을 무엇을 해야 될지 경영계획 수립할 때마다 이거 고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지금까지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가 경쟁이겠어요? 유제품 산업 내에서만 경쟁을 해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산업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마이클 포터의 5포스를 들어가든 에이드리언의 이익 모델을 적용을 하시든 뭐 르네 마보위안의 블루오션 전략 캔버스 맵을 사용하셨든 그런 것들 전략교육실이라면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약간 톤이 좀 올라가네요. 일반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나인 모델을 사용하시든 젠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하시든 계속해서 조직적 폐기 활동,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제품군과 핵심 역량은 무엇인지 보고 앞으로 유효할 제품군과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보는 거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물론 뭐 기획실 차원에서 하셨을 거예요.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또는 현장에서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막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몰라서 안 하는 것보다 안 해서 안 하고 못해서 안 하는 게 많죠. 예.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고생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닌지 좀 우려는 됩니다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직원 학습과 성장의 일상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월급은 누가 줍니까? 사장님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월급은 고객이 줍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최고의 경영은 직원들을 성장시켜 그들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이게 경영 아닙니까? 장사는 내가 하는 거지만 경영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 시기에 맞게끔 지금 2022년 포스트 코로나의 시기에 맞게끔 성장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공장에서 종이컵을 쌓고 있는 그 사람이든 전략기획실이든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1년 지났으면 1년짜리의 지식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혁신의 일상화예요. 이게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완만하게 죽어가다가 비커 속의 개구리처럼 죽어가다가 어느 순간 이미 시장이 다 사라졌네. 내가 타고 놀던 빙하는 어디 갔을까? 이미 사라진 거죠. 이렇게 모두가 다 이렇게 폐업하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경영진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400명을 해고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두가 힘든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국민들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비즈니스를 바라보고 있는 일반인들의 마음도 힘든 겁니다. 저는 경영자 여러분 비즈니스 사랑으로 합시다. 비즈니스가 비즈니스다워야, 기업이 기업다워야 국민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기업가 속에서 자기들이 일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업이 기업답지 않으면 결국은 국가를 바라보게 되고 국가가 심판자 역할을 뛰어넘어서 플레이어 역할까지 오게 되고 기업의 활성화가 떨어지고 규제가 늘어나면 결국 공무원들의 세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래 안타까운 거죠. 더하면 제가 더 흥분할 것 같아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과 직원, 파트너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느끼는 사람 쪽에서는 그런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러셨다면 적극적으로 언론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습니다. 불가피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마음 아픕니다. 이런 이야기 좀 제발 해주세요. 컴패션의 마음으로. 고객과 직원, 파트너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제 주변에서 만나는 사업을 정리해야 되고 뭐 매각해야 되고 M&A 해야 되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채무 못 받기 힘든 분들. 그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희망퇴직을 먼저 받아요. 그리고 옮겨주려고 노력해요.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입사할 때 추천서 써주고 다 그렇게 해요. 그런 활동 지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사업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경영진도 안전지대는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고객이 우리를 선택해줄 때 존재하는 것이 비즈니스입니다. 이게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혁신의 일상화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경영진 여러분, 최고의 경영은 직원을 성장시켜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1년 지났을 때 1년짜리의 성장이 우리 직원들에게 있는가 판단해 보시고 올 현재 2022년을 마무리해가는 시점이에요. 2022년을 마무리해가는 시점입니다. 이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1년을 살았는데 우리 전 직원들이 가장 먼저는 경영자 여러분이 또는 관리자들이 또는 팀장 또는 이 실무자들이 1년을 살았다면 1년치의 지식과 노하우와 실력이 지금 쌓였는가? 이게 기업의 아주 본질 아니겠습니까? 지금 연말이 다가옵니다.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신입사원부터 최고 경영자에 이르기까지 실적을 넘어 실력을, 성과를 넘어서 지식을,
쌓아가는 그런 어떤 뭐 도전을 계속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는요, 세금으로 보장해 주지도 않고 누군가가 기부금 내 가지고 꾸준히 돈 갖다 주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 먹을 것 채워가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게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즈니스와 기업 생태계가 활발하게 되는 것이 행복한 나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 짧게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특별판으로 오늘 저녁에 안내해 드렸는데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여러분들 다시 경영벙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평가보상 이야기 나눌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이고, 다시 하겠네요.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이고 직원의 실력이 조직의 미래입니다.